부가가치세의 이론 정리의 이제 맨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7절 우리 교재의 108페이지에 있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에 관해서 이번이 아니라 작년에 세법 개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내년부터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 내용이 일부 있고 한데 그 중에 이 간이과세자 쪽에 개정 내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자 우선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사업자는 누구냐? 우리 간이과세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과세사업자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과세사업자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서 적용되는 과세기간이 다르고 또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의 세부담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이 부가가치세법에 반영이 돼 있어요. 자, 적용 대상을 보면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 합계액이 보통 우리가 과세사업자의 일반 과세자들의 어떤 뭔가를 정할 때는 공급가액의 합계액 뭐 이런 기준으로 보는데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따질 때는 간이과세자의 공급 대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공급 대가라는 말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그래서 직전 연도니까 작년이죠. 작년도 매출액이 공급 대가가 매출액이에요. 왜냐하면 부가세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판매 금액 전체가 그냥 매출액이 됩니다.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우리가 간이과세자로 적용해 줍니다. 8천만 원 미만. 과거에는 4,800만 원 미만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개정 전에는 4,800만 원. 지금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이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개인 사업자들이 이번에 그 세법 개정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자, 간이과세자가 적용될 수 없는 적용 배제 사업자가 있어요. 8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러니까 사업장이 두 개인데 하나는 8천만 원 미만이고 하나는 1억이 넘었다. 그러면 하나는 간이과세자가 안 되죠.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다른 사업장 8천만 원 미만인 그 사업장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업종에 따라서 광업은 안 된다. 제조업도 전부 안 되진 않는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간이과세자 될 수 있는 것은 뭐 방앗간이라든가 떡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이 됩니다만은 일반적인 제조업은 안 된다. 도매업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일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도매업은 소매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일부 적용되고, 부동산 매매업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개별소비세법에 해당이 되는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업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전문 서비스업 하면은 이제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이러한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또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자, 부동산 임대업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8천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4,800만 원 이하이면 적용될 수가 있네요. 여기 아까 기획조정부령에서 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 나오네요. 네, 이런 것 등이에요. 그래서 적용 배제에서는 뭐 요 정도, 여기 굵직굵직한 거,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 서비스업, 요 정도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장소,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도 일부는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이 말이죠. 8천만 원 미만이다라는 기준이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를 가지고 따지는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그러면은 직전 연도에 실적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 적용으로 신고를 해서 간이과세를 첫 해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우리는 소매업이니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겠습니다 하면은 민원실에서 봐가지고 이 배제 업종이 아니면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8천만 원이 만약에 실적이 높아졌다 그러면 간이과세자 될 수 없겠죠. 그 다음 해부터는. 네, 주석에 보면은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4,800만 원 미만의 미달이 되면은 4,800만 원 미만이면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랬네요. 네, 더 한도가 더 낮춰져 여기 이 업종은 한도를 더 낮췄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할까 하는 겁니다. 납부세액 계산하는 게 일반 과세자하고 달라요. 자, 과세 표준이 여기 과세 표준이 공급 대가입니다. 납부세액의 여기 과세 표준은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예요. 그래서 납부세액은 공급 대가가 과세 기간이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1년치를 따지는 거예요. 1년치 공급 대가에다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는데 보통 한 10%예요. 도소매업의 경우에 10%. 그리고 다시 곱하기 10%를 납부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은 이익률이에요. 업종별로 이런 업종은 이익률이 몇 %다 하는 것을 국가가 통계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율이 상당히 높게 적용되는 업종이 건설업, 전기, 가스업 뭐 이런 데가 좀 부가가치율이 높고 도소매업 이런 데는 부가가치율이 좀 10%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변동이 됐을 수도 있어요.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올 거고 대략 한 10%에 가깝다. 그래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면 됩니다. 그걸 보고 적용하면 되고 거기다가 세율 10%는 세율을 적용. 이 뒤에 거는 세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납부세 계산하는 게 일반 과세자하고 완전히 다르죠.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산 안 해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 세금 계산서가 없습니다. 없는 간이과세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최종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이 위에서 계산한 납부세액에다가 빼주는 게 있고 더해주는 게 있는데, 이 특이한 게 재고는 판매한 걸로 봐요. 간이과세자는 재고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재고도 세금, 재고 납부세액을 요 기준으로 재고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계산해야 돼. 우리 재고가 지금 100만 원어치 있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우리 업종이 부가가치율이 10%다. 곱하기 10%. 그러면 10만 원에 세율 10%. 그래서 만 원이 재고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산한 거에다가 재고 납부세액은 더해줘야 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재고도 판매로 본다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빼주는 것은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또 애정 때 부과한 거, 기납부세액 빼주고, 이 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받은 것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근데 세금계산서에 있는 세금을 다 빼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세금계산서에, 매입세금계산서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해요.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는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납부세액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납부세액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실기 시험에는 나오지 않겠으나 이론으로는 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식을 이론으로는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 보시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이라고 한다는 거. 그거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는데 제가 아까 10%일 것이다 하는 게 15%로 올랐네요. 예. 우리 대개 간이과세자 하면은 소매점이나 음식점이 간이과세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매업이나 음식점이. 근데 옛날에 소매업이나 음식점은 부가가치율이 10%였어요. 근데 이번에 한도를 높여주면서 부가가치율을 높였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가치율이 높였다는 것은 이익률을 높게 잡았다는 거예요. 이익률을. 판매 금액의 15%를 부가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그 업종에. 그러니까 소매업에서 10만 원어치를 판매하면 15%, 15,000원은 판매자의 이익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가가치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부가가치율이 높은 걸 보면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건설도 좀 높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요거 기준으로 소매업이나 음식점 기준으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율 제일 낮은 게 15%네요. 과거에 10%였습니다. 15%. 거기다가 다시 10% 세율을 곱한다고 아까 그랬죠. 그러면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납부세액에서 또 빼줘요. 세액공제. 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세액공제. 요 수취세액공제는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세금을 다 빼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세금에 여기에 있는 세금에서 여기 공제율을 또 부가가치율을 곱해가서 그것만 저기 위에 있는 매입세액의 세금에서 부가가치율만큼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제도가 있고요. 전자신고하면은 확정신고 때니까 전자신고는 10,000원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를 실제 납부하는 것이다. 네. 자, 간이과세자는 애정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고지 납부가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 날
6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딱 집계해 가지고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관할 세무서에서 예측해 가지고 어떻게 예측했느냐?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작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합니다. 그럼 그대로 내주면 돼요. 그런데 고지한 금액이 실제 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신고 납부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일반 과세자의 경우도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간이과세자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합계하고 합계에 3분의 1에 미달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2분의 1을 적용했는데 우리 실적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신고 납부하면은 미리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 납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를 하면 되죠. 예, 그러면 확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예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자, 다음 표를 보면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비교해 놓은 표가 있어요.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이 앞에서 다 정리했던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적용 대상이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 법인은 간이과세자 될 수 없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가 다 일반 과세자예요. 과세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반 과세자는 1기와 2기 6개월씩 나누어지고 과세표준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이고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이고 납부세액의 구조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다가 부가가치율을 즉 이익률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 세율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 앞에 공급가액 곱하기 10%가 매출세액이에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기 밑에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말이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일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서 발급은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합니다. 발급 가능. 왜 4,800만 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가능하도록 해줬느냐 하면은 이 사업자들은 과거에는 일반 과세자였거든요.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래처하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해왔어요. 근데 세법 개정이 되면서
간이과세자로 편입이 됐네. 그러면 기존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부터는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한다. 법에서 만약에 못하게 해놓으면 거래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계속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면 거래가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라는 거 뭐예요? 나머지 간이과세자? 나머지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의 나머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이 교부 가능, 이렇게 간이과세자 교부 가능하다 했는데 교부 가능한 사업자는 이 사업자예요. 간이과세자 중에서. 아마 문제풀이 할 때 이게 나올 것 같은데요. 모의고사에서 내가 풀어본 것 같아요. 야간반이 진도가 좀 빠르니까 거기서 풀어본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거죠. 수취니까. 일반 과세자는 어때요? 매입세액으로 전부 공제받죠.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가 곱하기 0.5%를 납부세액에서 거기 부가가치율이 아니네요. 아까 그거 메모했던 거 좀 지워주셔야 되겠다. 0.5% 그냥 공급 대가의 0.5% 매입세금 계산서에 세금 합계된 금액이 공급 대가죠. 거기에 0.5%를 공제해 줍니다. 세액 공제해 주는 거. 아까 제가 여기다가 여기 매입세금 계산서 수취 세액 공제를 저 위에 있는 공제율을 곱한다고 그랬는데 공제율이 아니라 수정하겠습니다. 공급 대가의 0.5% 공급 대가의 0.5%만 세액 공제해 준다. 많이 해주게 되면은 그 이중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 공제라는 걸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납부 의무 면제. 일반 과세자는 면제라는 게 없어요. 뭐 세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소액이 나와도 다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 기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대가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액을 다 뽑아봤더니 매출액 장부를 다 봤더니 4,800만 원 미만이에요. 가령 4,500이 나왔다든가 이런 경우는 신고는 하는데 납부할 세액이 조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면제. 납부가 없습니다. 포기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제도가 있지만 일반 과세자는 일반 과세를 포기하고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는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사업하려면은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는 내가 간이과세자지만 그냥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 면세 사업과 영세율에서 면세와 영세율에서도 면세 사업 포기 신고가 있죠. 면세 사업 포기 신고.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포기제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 이론. 네, 추가된 내용에 그 가산세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내용은 여러 페이지가 있었지만은 핵심적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한 1%, 2%, 0.3%, 0.5% 그 가산세만 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자 부분이 이 TAT 2급 교재에 좀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간이과세자 쪽에서 이론 문제가 나올 확률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 이론이 이제 새로운 이론인데, 우리 이론 수업은 소득세 이론만 하면 이제 끝나요. 이제 실기로 넘어갈 날은 앞으로 소득세 이론은 한 10시간 하면 끝나니까 길게 잡아서 3일, 문제풀이까지 하면 4일.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이론이 끝나고 다음 주 중에 실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정리를 좀 했는데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 그 이론 실전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218페이지. 우리가 그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이론은 FAT 1급의 이론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느냐? 아까 말한 대로 가산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과 간이과세자 쪽에서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가가치세 이론이 3문제밖에 안 나와요. 3문제. 그래서 이론에서는 부가가치세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기는 부가가치세가 한 30점 정도 돼요. 28점인가 아마. 실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 홀수로만 한번 봅시다. 1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 맞죠? 그 다음에 납부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담세자는 소비자니까 간접세라는 얘기죠. 맞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는 얘기죠. 부양가족 수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인세가 아니고 물세라고 했죠. 우리 부가가치세는 물세이다. 물세라는 의미는 납세 의무자의 부양가족이라든가 인적사항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한다 해서 물세. 인세는 부양가족 공제 또는 다른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하는 것이 이제 인세, 소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3번, 납부세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아니죠. 영세율 사업자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비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수입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이다. 무상공급을 얘기하는 건가? 하여튼 영리든 비영리든 따지지는 않는데,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4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3번이 맞다고 봐야죠. 1번 확실히 틀렸죠.
2번 확실히 틀렸죠? 네. 4번도 확실히 틀렸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없으면 다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 3번은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맞았다고 해요. 이건 지금 무상 공급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자가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할 때 영리 목적이냐 비영리 목적이냐는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과세 용역을 공급했으면 납세 의무자예요. 예. 그래서 여기 앞에 과세자를 하나 더 넣으면 확실한데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이다. 네. 영리 목적 없이 면세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 의무자 아니죠. 과세 용역을 공급해야 납세 의무자. 3번 문제는 문제가 좀 논란이 있을 만한 문제. 네. 네, 이게 기출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약간 출제하면서 조금 좀 검토를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박세무 씨는 21년 2월 20일에 간이 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했다. 박세무 씨의 부가가치세법상 21년도의 과세기간이 어떻게 될까? 개시한 날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거든요. 2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30일까지인가요? 12월 31일까지인가요? 간이과세자니까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사업자니까. 다음 7번.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매매업은 총괄하는 장소 맞아요.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돼요. 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맞는 건 1번인 것 같아요. 1번이 맞고 2번 틀렸고 직매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직매장은 판매하는 곳이니까 사업장이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아니죠. 납부할 수 있다. 신고자가 여기 빠져야 돼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총괄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까지 총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들어가면 안 돼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뿐이었어요. 9번.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하는 변경 사유는 4번이죠. 상호 변경. 또 과세 대상. 여기서부터는 우리 좀 다음 시간에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세 대상 여기서부터 몇 문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정리 문제 마무리하고 소득세 이론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이론 정리 요즘에 좀 이론하느라고 좀 따분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 이론은 10시간 내외로 정리가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틀이면 8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뭐 2, 3일에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